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 자금이 경선 캠프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전국 어민들이 오늘 조업을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 설계도 등 핵심 자료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를 포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그대로 번떠 지으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신문이 잠시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 전 위원장은 2달가량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충북, 강원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귀갓길 여성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고 피고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가해자 신상도 10년 동안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판결 내용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부산고등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혐의는 강간 살인 미수입니다. 애초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씨를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의 바지 등에서 A씨의 DNA 염색체가 나왔고 범행 직후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A씨는 그동안 증거가 명확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성범죄가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이 성범죄 시도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심 등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 자금이 당시 경선 캠프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서너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 등이 주도해 뿌렸다고 보는 9,400만 원 외에 송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자금이 경선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양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먼저 요구하고
약정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측근인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도 이번 주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 성남시청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인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첫 신문 2시 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냈는데요.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들을 불러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신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신문에서 면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강조해 왔습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면직 처분이 최종 취소되더라도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전 위원장의 법 위반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여겨져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처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면직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로 그 사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실제 면직이 이루어질지가 결정될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전 위원장은 원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등 법원 판단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이었죠.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일단 지금 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국회의원 있습니다. 직접 윤관석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두 의원 모두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제적 의원 수가 293명이었고요. 찬성은 139표, 반대, 부결이 145표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은요. 그리고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은 가 132, 반대 155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성만 의원 부결 155표 나왔고요. 윤관석 의원 부결 145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던 영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상 123층,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 외벽에 한 남성이 바짝 붙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는 모습인데요. 아찔하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창문을 보면 하늘과 구름만 비칠 정도입니다. 새벽 5시부터 맨몸 등반을 시작한 이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만류해도 등반을 계속했고 4시간 만에 72층에서 구조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영국인인 이 남성은 높은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스포츠인 베이스 점핑을 하기 위해서 사흘 전 입국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도 프랑스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올라갔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상징성에 끊이지 않는 무모한 도전.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롯데 측도 우리 구조대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버지, 누나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A씨가 오른팔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2021년 장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뒤 보험사 5곳에 15억여 원을 청구하고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CCTV 영상들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흉기에 두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5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최종 금리는 출시 하루 전인 14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청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 여건을 충족하는 만 19살에서 34살 청년이 한 달 70만 원 한도에서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만기는 5년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난달 목욕료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찜질방과 PC방 등 에너지비 부담이 큰 다른 업종 이용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목욕료는 1년 전보다 14.1% 상승했고 찜질방 이용료는 12.4%, PC방은 6.1%로 4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연료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업종으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국경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축전을 통해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양국 사이 전략적 협조를 더 긴밀히 해나갈 용의를 확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위험과 도전을 뒷부수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투쟁은 푸틴 대통령의 정확한 결심과 영도 밑에 전환점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주한 중국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불러 항의하자 중국도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주고받기식 핑퐁 외교 마찰,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또 과거와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중국이 베이징 주재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부른 건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정 대사가 3박 4일간 닝샤 자치구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오자마자였습니다. 차관급인 순웨이둥 부부장 대신 한 급 아래인 룽룽 부장조리와 만났습니다. 약삭하고 만났다는 뜻의 위에젠이란 표현을 썼는데 짜오젠이란 말과 함께 외교적 항의의 뜻이 담긴 용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건 고유 업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현재 중한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재호 대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사관도 또다시 반박 성격의 자료를 냈지요. 네, 중국이 정 대사 초치 사실을 알린 건 일요일인 어제 오후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곧바로 추가 자료를 내고 정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 만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는 겁니다. 대응에 맞대응이 반복되는 핑퐁 항의인 셈인데요. 이런 식의 외교 마찰, 길게 보면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 중국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서로 외교관을 불러 공식 항의하며 정면 충돌했었죠. 싱 대사의 이번 발언 역시 미국, 일본에 밀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견제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중 사이 외교 마찰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직전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설 때부터 중국은 보수, 친일 세력이 주도한 야합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번에 싱 대사가 야당 대표를 먼저 관저로 불러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을 작심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해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고 한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그리고 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즉 한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특정해 공세를 퍼붓는 일종의 갈라치기 시도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경제 보복이 반중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역효과를 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지지 않고 맞받아칠 수 있는 배경도 사드 보복 이후 양국 간 경제적 연결고리가 그만큼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독주, 매우 독한 술을 나누고 귀경했다면서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SNS에는 지도도 나침판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라고 적어서 여의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이라면서 민주당이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며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 정책 토론을 비롯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겠다던 여야 대표는 오늘도 각각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싱 대사는 마치 점령군의 현지 사령관 같은 무례를 범했습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해 노골적 협박을 했습니다.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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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정치 현안 무척 많은데요. 윤관석 의원 또 이상만 의원 체포 동의안 조금 전에 부결이 됐잖아요. 잠깐 두 분의 평가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론상으로는 가결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여론만 놓고 보면은 예. 부결 쪽에 더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구나. 예. 그걸 재산 확인했고 네. 세 가지로 짧게만 정리를 해보면 예. 진영 대결이구나, 친명 결집이구나, 네. 그리고 결사 항전이구나. 그렇게 보셨군요. 예. 찬성이 139, 반대가 155, 뭐 이렇게 150 안팎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 체포안은 반대가 145표 나왔고 이성만 의원은 150표가 네. 넘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뭐 민주당 나름대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관성과 형평성이 그렇죠. 있다고요? 앞서 예. 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또 그 앞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다 예.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게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표결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네. 사실은 뭐 동료원에 대한 뭐 동정심 그런 차원도 있지만 예. 이 지금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가결시켰을 경우에 또 지금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 동의안이 왔을 경우 어떻게 할 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한 결과라고는 보입니다만 예. 그러나 앞서 제가 국민 눈높이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네. 이 지금 민주당이 나름대로 혁신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돈 봉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보호하려는 이런 일종의 뭐랄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 속에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계속적으로 갖고 간다는 것이죠. 네. 경제학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일종의 생태계와 고립된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은 갈라파고스 정치 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릴 경우에는 네. 상당히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 부결 소식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짚어보고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촉발된 한중 외교 당국의 충돌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 공세를 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그리고 그 이후로 퍼지고 있는 지금 파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예.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량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외교상으로 보면은 중국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또 북한과의 향후 관계를 따져본다면. 그런데 이제 이미지상으로 호감도를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싱하이밍 대사가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의 대표를 관조로 불러서 그것도 원고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15분간이나 일방적으로 읽어내려갔고 그리고 그 내용도 상당히 외교상 결례에 범할 수 있는 결례를 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도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향한 비판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럼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었냐, 싱하이밍 대표에게 이용당하고만 있었냐, 이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더불어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한중 관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지금 현 윤 정부 탓이다. 예.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돌파가 필요하고 야당의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그 지금 처신이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지금 이 중국 대사와의 만찬 초청에 이래 흔쾌히 응했던 것은 예. 아마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중국의 입을 빌어서 이걸 갖다 강하게 비판을 하면 아마도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예. 상당히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판단 하에서 네.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이 한국 정부의 지금 이 친미, 친일 일변도의 진영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네. 강한 지금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로 하여금 이 공개적으로 한국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정치적 멍석을 깔아줄 수 있다는 판단을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도외시한 채 우리 오염수 부분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앞선 나머지 네. 그걸 갖다가 지금 민주당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중국 대사의 오만방자한 그러한 내정 간섭적 발언을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꼴이 되었다. 예. 그런 부분이 정말 부적절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그 자리에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예. 협조하는 게 외교라고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외교관이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자기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지금 중국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옛날처럼 이 지금 조공을 바치는 지금 일종의 이 나라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주권 국가의 공당의 대표로서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재훈 교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장소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장소가 왜 국회나 그러면은 민주당 당사가 아니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식을 따지지 않고 중국 대사에 관저로 방문을 했다고 이제 치면 뭐 이건 일단 넘어간다고 치면 그러면은 내용을 아예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 네. 이렇게 좀 제안을 했더라면 그러면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또는 MZ세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싱하이밍 대사가 왜 상당히 이게 악용을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거냐면은 예. 미국 쪽에 방점을 맞춰버렸어요. 미국에 배팅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5분간의 원고 내용을 전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오염수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만 대체로 미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재명 대표는 15분간의 미국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그 내용이 아니면 난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차라리 선을 그었더라면 나을 뻔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 오염수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오염수 방류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염수 동맹 아니냐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예, 뭐 그 말씀은 저는 네. 뭐 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거의 답정너의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예를 있다고 들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기현 대표도 지금 일본 대사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육상 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 지금 이 선동하고 선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있는데 그건 누구들이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결국 야당을 겨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를 빙자를 해서 이웃 국가를 불러들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됐다. 사실은 야당이 이렇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시민단체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여당의 대표라면 이걸 적극적으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일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 국민들 정서 그리고 우리 국회 내의 이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 너가 어떻게 좀 더 신중하게 아니면 지금 내륙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을 찾아봐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재용 대표도 김기현 대표가 지난 주말 일본 대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비판이 나오는 거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오염수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차재원 교수님은 만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했는데 왜 그렇게 야당 비판에만 활용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볼 때 또는 여론조사에 응하는 응답자들이 볼 때 김기현 대표의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가령 TK나 PK 걱정하라고 했어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50대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 또 여성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수산물을 먹여야 되니까 또 중요한 것이 충청, 호남 여전히 해안가를 두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삼정 수소에 대한 의문들, 의혹들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시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내놔야 되죠.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국내산 그리고 후쿠시마산 금역 어떻게 하겠다. 시는 뭡니까? 시찰단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국은 뭡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 대한 이 보고서 내용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다루겠다. 수시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여야 대표가 서로 상대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그러한 오늘 아침 회의 모습 봤는데요. 정치권의 또 다른 이슈로는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조국 전 장관이요. 이틀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 찾았고 거기서 저녁 식사를 했나요? 독주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향후 결심 가능성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그러려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은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모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검찰 개혁을 비롯한 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러나 정권이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해안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아마 복잡하게 아마 얽히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 지금 평산 책방을 열었으니까 사실 지금 조국 교수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 북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지었던 이 지금
고전법산 책인가요? 뭐 하여튼 그 책에 예. 지금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높게 또 평가를 했어요.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뜻으로 아마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의 향후 정치 거취를 나름대로 이제 상이한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저 표현을 두고서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 도전,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길 없는 길은 출마죠. 아, 출마입니다. 길 없는 길은 출마고 이제 이건 이제 친문 간판이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서 만난 거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친문 간판 그리고 총선 출마 권토 중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지역은 부산, 관악, 호남, 비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길 없는 길은 원래 막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의미는 이중적 의미로 길 없는 길은 출마를 생각한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김의겸 의원은 같이 이제 청와대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출마할 만약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으려면 독자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무소속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나설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도 또 호남도 여기서는 무소속도 가능하지 않겠냐. 예. 이걸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무소속 조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은 조국의 몸값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무소속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네. 그렇게 보세요? 뭐 무소속으로 놓을지 뭐 민주당 공천 신청할지는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런데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네. 판단 자체는 저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의 일선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거는 뭐 민주당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사실은 뭐 이 조국 전 장관을 만약에 떠올리게 되면 우리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종의 내로남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난 이 대선 때 이 정권 교체가 됐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놓은 반응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나땡 아닙니까? 예. 조국 놓으면 땡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퇴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나는 네. 잊혀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평산마을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 지금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셔가는 것처럼 예, 비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 전 대통령의 뜻도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잊혀지고 싶었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뭐 비공개로 합시다고 했을 건데 예. 저걸 노출시킨다는 이야기는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거든요. 지난 5년간 이뤘던 정치가 다 무너졌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그거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요. 중국 싱하이밍 대사 발언 관련인 것 같습니다.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윤관석, 이성만 체포 동의안 부결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짧은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요거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로 아들 관련 의혹을 놓고 지난 주말부터 지금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야 의원 관련 이야기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 임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느닷없이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김기현 대표는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무슨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로 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비난할 때는 적어도 그와 같은 비난의 근거가 명확하고 사실에 기반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이제 여야 대표가 사실 TV 토론, 정책 네. 토론을 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로 아들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서로 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뭔가 좀 논의를 진전 안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아들 이야기를 해서 어떤 논의를 진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갈 때까지 가보겠다. 새롭게 불거진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가상화폐 회사 투자사 예.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부패 비리가 발견이 됐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이제 아들이 그냥 회사원인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아들을 겨냥해서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로 또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아들의 뭔가 의혹이나 비리나 그런 것들이 불투명한 게 잡혔다면 포착이 됐다면 밝힐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논쟁만 일삼고 뭔가가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차정 교수님은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볼성사납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쓰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어른 싸움이 애들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건 정치의 희화가 아니고요. 정치의 저급화, 정치의 천박합니다. 사실 지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 코인 문제 때문에 공경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 아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사의 임원이라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받아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지금 야당이 요구한 건 그거잖아요. 가상자산 있으면 밝히라는 건데 쿨하게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뭐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아들의 과거 무슨 뭐 도박 뭐 또 성매매 의혹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번져간다고 한다면 이 나름대로 지금 야당 대표와 머리 맞대고 정책 토론하자는 그 진심 자체가 오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좀 감정이 상하면 같이 만나서 토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해서 무엇하나, 지원해서 무엇하나. 공부해서 무엇하냐, 지원해서 무엇하냐. 저는 기획국장입니다. 누굽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제가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기가 좀 어두웠는가? 기획국장이라고. 악수도 안 했잖아요. 예? 누군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 의원님께서 좀 피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왜 피합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나는 누굽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죠. 예? 나부터 리더 큰 소리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들 전원 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하셨다. 지금이라도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감사원 감사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라! 태요! 아빠 친구도 마음! 선관위의 불공정 채용 사태는 제2의 조국 조민 사태입니다.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녀들을 그대로 둔다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이 의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쌍수를 통해 잘생겨졌지만 과거에서는 외모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그냥 놔둬야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선관위가 상설이 아니어도 선거 잘만 치릅니다. 우리도 빨리 선관위 해체하고 국민 세금 보존합시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도 낮더위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은 27.5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날이 덥고요. 광주는 30.7도, 밀양은 31.2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진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도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는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는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